죽어가고 있는 시장 활성화를 위해 가지고 청년 창업 지원을 해가지고 이 자생력을 키워줘야 되는데 너무 그냥 형식 위주로 여기 보시다시피 상권이 별로 안 좋아서 애초에 청년 상인들을 밀어넣은 게 그것이죠. 거의 인프라 빼먹을 애들 다 빼먹었단 말이에요. 형 또 아무나 갖다 놓겠죠. 그런 애들 뭐래요. 그냥 놀이터 되는 거지. 창업을 꿈꾸는 청년들을 위해 일정 기간 임대료와 인테리어 비용 등을 지원하는 청년몰 지원 사업. 큰 돈을 들이지 않고도 창업할 수 있어 많은 청춘들이 청년몰에 뛰어들었는데요. 이 청년몰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달콤한 제안에 홀리듯 시장으로 간 청춘들. 그들에게는 과연 무슨 일들이 있었던 걸까요? 강원도를 대표하는 전통시장인 속초 관광수산시장. 연일 관광객들로 붐비는 이곳에 지난 2016년부터 청년몰이 운영 중입니다. 명물 닭강정과 회센터로 인해 북적거리는 시장 1층. 하지만 시장 건물 2층은 손님이 없어 속초시가 이 공간을 창업 공간으로 활용했는데요. 지난 2016년 청년상인 창업지원사업단이 꾸려지고 먹거리를 포함한 다양한 청년 점포들이 입점했습니다. 청년몰이 위치한 곳은 속초 관광수산시장 상가 건물 2층에 있는 의류상가.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추진하는 청년상인 창업지원사업은 시장 내 빈 점포에 청년을 입주시켜 시장 활성화를 도모하는 사업인데요. 공모에 선정된 이후 청년상인 창업지원사업단이 꾸려졌는데요. 2016년에 1차, 2017년 2차 모집을 통해 초기 창업 비용 및 1년간 임차료를 지원했습니다. 사업이 종료되고 3년이 지난 현재 청년몰은 잘 운영되고 있을까요? 운영 주체인 사업단이 해체되고 총 10개의 점포에서 살아남은 점포는 5군데. 2016년 1차 모집에 입주한 청년 점포 10군데 중에 유일하게 남은 점포는 이 캔들 공방뿐인데요. 체험과 판매 위주로 야심차게 시작했으나 현재는 사무실 용도로만 공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다시피 상권이 별로 안 좋아서 장사가 많이 안 됐었어가지고 지금도 그렇지만은 상권이 있는 곳에다가 이제 해줘야 되는데 상권이 전혀 없는 곳에다가 약간 떡하니 몰아주는 거기다 하는 건 좀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러다 보니까 뭐 들어와서 저도 장사를 하고 먹고 살아야 되는데 장사가 안 돼버리면은 누가 하겠어요. 입주 청년들이 입을 모아 이야기한 건 바로 위치 선정의 문제. 북적이는 시장 1층이 아닌 한적한 2층 의류상가에 청년몰을 만든 이유는 무엇일까요? 빈 점포들을 활용을 해가지고 지역의 청년 상인들한테 아마 일자리 제공이라는 것도 있겠지만 또 하나는 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그거를 이제 추진을 한 것 같아요. 워낙 유동 인구가 없다 보니 시장 활성화는커녕 또 다른 빈자리만 남겨놓고 있는 상황. 고객 유입을 위한 적극적인 홍보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실제로 시장 1층에서 청년몰을 찾기가 꽤 어려웠는데요. 건물 입구에 설치된 간판에도 2층 의류상가만 표시되어 있고 청년몰을 강조하는 표시는 찾기 힘들었습니다. 2층으로 향하는 계단을 올라가야 겨우 청년몰의 이정표를 찾아낼 수 있었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처음 시장을 방문한 관광객들이 청년몰을 찾아가기란 하늘의 별 따기입니다. 이곳 청년몰의 문제는 비단 위치뿐만이 아닙니다. 창업 아이템 선정에도 의혹이 많습니다. 닭강정 냄새하고 이런 냄새 때문에 수성이나 이런 옷들은 교환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나이가 먹었으니 듣도 보도 못한 뭐 다르니 이름도 모르는 게 갖다 바르니까. 청년몰에 입점했던 한 과자점은 입점 이후 과자 굽는 냄새로 주변 상인들의 항의를 많이 받았는데요. 결국 다른 동네로 점포를 이전했습니다.
옷가게 또 이 옷이 예민한 곳이잖아요. 그러면 냄새가 뭐 치킨 냄새도 뵐 거고 빵 냄새도 뵐 거고 그러면 상인들이 막 예민한 건 당연한 걸 수도 있어요. 근데 처음 시작부터 이거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어른으로서 봤을 때 청년들 우리 아이 또래들 쭉 모아놓고 보면 참 이제 좀 안타까웠어요. 정말로. 청년 상인들을 모집을 해가지고 그 아이템을 정한 것 같고 그 사업단이 뭐 임의적으로 구한 것 같지는 않고 손님들이 2층으로 안 올라오니까 2층으로 올라올 수 있는 뭔가의 아이템을 개발을 위해서 중년을 타겟으로 한 옷가게와 수선집이 모여있는 2층 그리고 이 점포들 사이로 입점한 먹거리 아이템들. 당시 입점 청년들은 아이템 선정 당시 먹거리 업종에 대한 제약은 없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상권 안에 들어가는 여러 가지 업종들의 분포, 이 구성이 나름대로 룰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깨고 뭐 아이템을 선정을 한다든지 이렇게 하는 것은 지원을 바람직한 방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의 상권마저도 흔들어버리는 그런 위험한 일이 될 수가 있죠. 1층으로 이전한 청년 상인은 다른 문제를 제시했습니다. 일단 시간이 아깝죠. 굳이 왜 뭐하고 있는 거지? 저기 2층 같은 경우는 워낙에 뭐 임대도 안 나고 해서 막 그랬대요. 너가 관리비만 내주고 창고로 써라. 임대료 없이 내가 관리비 안 내는 조건으로 그 정도였다 이더라고요. 근데 뭐 월세 지원한다고 하더니 거기 가격장이 30이 된 거예요. 그럼 우리가 15만 원 주고 거기서 15만 원 주고 50% 월세 지원도 별로 의미 없죠. 없던 월세가 생겼으니까. 네네네. 선배 창업가로서 그저 이 상황이 답답하기만 합니다. 워낙에 저쪽에 초짜들 집어넣어요. 이 청년 사업 제일 문제가 장사 안 하고 사업자 없고 막 이렇게 이제 일을 이렇게 이 장사가 전문직이 해야 되는 건데 장사 아무나 시켜도 된다는 식으로 뭘 모르는 애들 다 갖다 놓으니까 가뜩이나 안 되는데 모르는 애들 갖다 놓으면 하겠어요? 홍보도 모르고 음식도 안 될 줄 모르고 할 줄 아는 거 하나도 없는 애들인데 그런 애들 갖다 놓고 상권 살린다 그러고 뭐 일자리 창출한다 그러고 그게 되겠냐고요. 그렇다고 뭐 멘토를 잘 붙여주는 것도 아니고. 시장에서 차로 4분 거리에 있는 빈 속초 수협 건물. 이곳에 올해 또 다른 복합 청년몰이 들어설 예정입니다. 중기부의 청년몰 조성 사업은 20개 빈 점포가 모인 유휴 공간을 활용해 청년몰을 조성하는 사업인데요. 작년 종료된 청년 상인 창업 지원 사업과 달리 집 쪽의 효과를 보기 위한 사업으로 지원 규모도 훨씬 큽니다. 속초의 경우 총 30억 원을 투입해 복합 청년몰을 조성하기로 했는데요. 모집이 시원치 않아 추가 모집을 진행한 상태입니다. 누굴 뽑을까? 여기 벌써 3번, 첫 번째, 두 번째 했잖아요. 그럼 이제 거의 인프라 빼먹을 애들 다 빼먹었단 말이에요. 근데 3번째 이제 안 뽑히죠. 그럼 이제 그럼 또 아무나 갖다 놓겠죠. 그런 애들 뭐래요? 그냥 놀이터 되는 거. 상인 모집을 뭐 15명 해라 그러면 15명 채워가지고 사업 완수를 했는데 하는 것만 급급해서 그렇다고 보는데 애초에 중앙시장 2층이라고 하는 그 공간을 택해가지고 청년 상인들을 밀어넣는 게 잘못이죠. 알짜배기들이 들어와가지고 뭐를 채워야지 그냥 20명이 급급해가지고 그나마 잘하고 있는 애들까지 기회를 잃어버린다니까. 전혀 다른 부지에 새로운 청년몰이 추진되고 있는 지금 속초 관광시장 2층 청년들에겐 희망이 있을까요? 중복 지원이 불가능해 새로운 청년몰 입주는 불가능한 상황. 현재 할 수 있는 일은 비교적 월세가 적은 옆 부스로 이전하는 겁니다. 이거를 옮기면 되는데 안 맞잖아. 다른 데는 좀 나갔잖아요. 네네. 그래도 여기 옮기시면서까지 가게 유지하려고 하시는 이유가 있으세요? 아무래도 계속 이제 했던 분들도 있고 주문하시는 분들도 이제 위치를 어느 정도 우리 가게는 아니까 그래도 이제 오셔서 찾아오셔서 주문하실 수도 있다는 생각에 여기 유지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가게를 찾는 한두 명의 손님을 위해서라도 계속 버텨보려는 청년 사장. 3년간 직접 꾸몄던 공방을 정리하자니 마음이 복잡해져 옵니다. 2019년 개장 예정인 청년몰은 총 9개. 강원도에서만 속초와 삼척, 정선 3곳이 선정됐는데요. 막대한 돈을 들여 청년 상인들을 또다시 열악한 시장으로 몰아가는 건 아닌지 우려의 목소리가 큽니다. 강원도 청년몰 지원 사업, 이대로 괜찮은 걸까요? 담당 기관을 찾아가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처음부터 공간은 확정되어 있고, 그리고 그곳에서 이제 창업을 하는 것은 본인의 최종 선택이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는 좀 소외되어 있는 공간이다 보니까 상당히 이제 그런 염려스러운 리스크들 이런 것들이 있었을 거예요. 근데 결국에는 본인들의 결정이었기 때문에 그거 갖고 이제 우리가 이쪽으로 몰렸다라고 얘기하기는 좀 그렇고요. 열악한 위치와 창업 아이템 선정 등 계속 드러나는 청년몰 지원 사업의 문제. 보셨다시피 청년몰의 핵심 키워드는 전통시장 활성화와 청년 일자리 창출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조건을 알고도 지원했을 청년들에게도 어느 정도 책임 있는 건 아닐까요? 비교적 잘 되고 있는 청년몰 상인들을 만나 자생할 수 있는 그들만의 비결에 대해 들어봤습니다. 춘천 시내 한복판에 위치한 육림고개 청년몰. 낡고 쇠퇴한 구도심 상가 골목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2016년 청년상인 창업 지원 사업으로 청년상인들을 유입, 2017년 청년몰 조성 사업에 이어 올해는 청년몰 활성화 사업까지 추가 지원을 받게 됐습니다. 초기에 입주한 10개 점포 중 8개가 남아있을 정도로 높은 생존율을 자랑하는 육림고개 청년몰. 이후 더 많은 청년 상인들이 입주했고 이탈리안 레스토랑, 커피숍, 옷가게, 공방, 디저트 가게 등 다양한 품목이 입점해 있습니다. 가장 초기에 입점해 전통주점을 운영하고 있는 이윤주 대표. 육림고개 청년몰은 어떤 점이 달랐을까요? 공간의 차이가 가장 크고요. 거리에 상점들이 있는 상태라 좀 외관으로서도 사람들한테 보여줄 수 있는 이미지, 들어왔을 때도 보여줄 수 있는 이미지가 다양한 것 같아요. 그래서 볼거리들이 조금 더 많다는 점. 막걸리의 종류별로 어울리는 안주를 찾기 위해 수없이 많은 요리를 해본 이윤주 대표. 홍보를 위한 SNS 활동도 게을리하지 않았는데요. 그 결과 맛있는 안주와 분위기로 입소문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포토존을 만들어서 손님들이 유입해야겠다는 생각에 공간들을 꾸미려고 노력을 했고, 그 후에 사진들을 많이 올리면서 육림고개나 저희 가게 이름이나 뭐 청년상인 관련된 해시태그 같은 거를 계속 꾸준히 올렸어요. 저뿐 아니라 다른 상점들 분들도 다 같이. 그래서 육림고개가 뭐야? 육림고개라는 데가 있네? 라는 게 조금씩 소문이 난 것 같아요. 1년 남짓한 지원이 끊기고 나서도 부족한 부분이 많았는데요. 자비를 들여 컨설팅 교육을 찾아 나섰고 또 발품을 팔아가며 전통주에 대한 연구를 이어나갔습니다. 대부분 청년이다 보니까 처음으로 시작하시는 분들이 많았고, 그래서 뭐 세무 쪽이나 회계 쪽, 그리고 인테리어 업체를 고르는 것까지 다 모르는 게 많아서 다 같이 이제 협동해서 서로 공유하고 그러면서 가게를 준비했던 것 같아요. 나중에 입주한 청년 상인들에 비해 적은 지원을 받았지만 그런 조건들이 오히려 그녀를 더욱 단단하게 만들었습니다. 이곳에서 버틸 수 있었던 원동력은 무엇이었을까요? 자기 아이템에 대한 확신, 그리고 그거에 대한 기초 단계가 탄탄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아니면 어느 순간 그 한계점이 오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 후에도 끊임없이 발전하고 뭐 메뉴 개발을 하던, 아이템을 새로 시제품을 만들건 여러 가지 발전을 하려는 의지나 열정이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 사장님들이 열정이 끝내줘요. 어떻게든 이제 해 나가려고, 그리고 어떻게든 발전해 나가려고 하는 그 모습들이, 나도 더 잘해야지. 나도 저 정도는 더 잘해야지. 저만큼은 해야지 진짜 잘 되는 거구나. 저 업장이 왜 잘 되는지, 저래서 잘 되는구나라는 게 느껴져서. 서울에서 활동하던 수공예 작가 곽근식 대표는 청년몰 조성 사업을 통해 육림고개 청년몰에 정착했습니다.
지자체의 세심한 관리가 감사하다고 이야기하는데요. 관리를 굉장히 잘해줘요. 여러 가지 불편한 거 있다. 뭔가 이제 매장 뭐 예를 들어 매장 앞에 뭐 도로 쪽이 살짝 움푹 파였다라던가 막 그런 것들 민원 같은 거잖아요. 그런 것들을 굉장히 잘 처리해 줍니다. 예. 그 아주 작은 것까지도 좀 잘 꼼꼼하게 처리해 주려는 것들이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예. 이게 실제 장사에도 좀 연결이 되나요? 아, 당연하죠. 예. 매장 앞이 들어오면 누가 오겠어요. 네. 임대료가 높아지는 젠트리피케이션, 불평등한 지원과 기존 상인들과의 갈등, 앞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는 많지만 사업에 대한 확신으로 계속 성장하는 이윤주 대표, 곧 점포 확장도 앞두고 있습니다. 공짜 돈으로 청년들 너무 이렇게 애기 다루듯이 지원해주는 느낌을 받을 수 있어요, 분명히. 그래서 기존 상인분들도 너무 그렇게 밉게 보지 말고 젊은 친구가 되게 열심히 하려고 하는구나라고 이쁘게 봐주셔야 될 것 같고, 청년 상인들 같은 경우에도 좋은 조건으로 거기를 들어왔으니까 자기 아이템 꿋꿋이 지키고 있으면 어느 순간 인정해주면서 먼저 말 걸어주시는 기존 상인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2017년 청년몰 조성 사업에 이어 올해 확장, 활성화 사업에도 선정된 정선 청아랑몰. 청아랑몰의 청년 상인들은 본인들만의 방식으로 오랫동안 자생할 수 있는 청년몰을 구축하기 위해 노력 중입니다. 저희가 그 출퇴근부를 작성해서 매일 아침에 이제 출근하고 퇴근하고를 기록하고 있거든요. 각 매장마다. 네. 이렇게 하시는 이유가 있으세요? 아무래도 저희가 이제 한 몰에 이렇게 여러 매장이 있으니까 그래서 그러니까 모두들 다 이렇게 같이 나와서 좀 동참하자는 의미에서 이렇게 출퇴근부를 적고 있어요. 늘 말이 많았던 청년 상인들의 자질 논란, 그리고 한 점포만 문을 안 열어도 크게 타격을 받는 청년몰의 특성상 청년 상인들 모두가 똘똘 뭉치는 것도 중요합니다. 20점포가 다 운영이 전체적으로 돼서 저희가 잘된 케이스여야 저희가 나가고서 다음 사람이 이제 청년몰에 들어오고 싶다는 생각이 들 수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다 이제 성공하는 게 최종 목표인 거죠. 너네가 잘 될 때까지 지원해 줄 거야가 아니라 계기를 마련해 주는 사업이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그 계기를 마련해 주는 게 과거보다는 탄탄해졌다. 그리고 좀 더 체계화되어 있다라는 것이지, 이제 그걸 계속적으로 저희가 재생시키기에는 어려움이 좀 있다. 정책을 만들고 실행하는 부분보다 사후의 관리 측면, 지속적으로 성장해 갈 수 있고 또 위험 관리도 함께 좀 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측면의 그런 개선 노력들을 좀 보여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실패해 방치된 청년 상인들, 그리고 새롭게 시도되고 있는 청년몰 조성 사업들. 신규 청년몰 조성도 좋지만 기존 청년몰의 지속적인 관리와 함께 그들이 충분히 성숙해질 때까지 지켜보는 것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저희는 얼마 전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을 통해 기존 청년몰 사업의 평가 결과가 새로운 사업에 반영된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자세한 평가 과정과 기준이 무엇인지는 끝내 듣지 못했습니다. 관리 시스템의 잘못이냐, 청년의 잘못이냐를 따지기 전에 새로운 청년몰 조성에 앞서 실패한 청춘들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게 먼저가 아닐까요?